예, 예, 5강의 진행하도록 할게요. 251페이지 그 계약의 효력으로 이래 현재 그 정리 동시행 항변권 위험 부담 두 가지 이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강 듣다가 이게 실강 오면 몸살 나요. 몸을 그래 또 막 편하게 누워서 듣다가 또 이래 폼 잡고 이래 들으시면 점장 떨고 이래 그 앉아 계시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을 건데 돌아가실 때 술 한잔 하세요. 그냥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속 편하게 되니까 그냥 그 마음 편하게 그냥 오늘 오늘 한다고 해서 실력이 오르겠어. 그러니까 차라리 내일 그냥 자연 상태로 오셔가지고 그냥 그 편하게 보시는 거. 어차피 뭐 내일 오늘 공부해도 요거도 먹을 건데 그냥 돌아가실 때 그냥 소주나 한잔 하시고 식사나 하시고 그게 오히려 더 도움 될 겁니다. 너무 이래 그 부담 갖지 마시고 한 방에 몰아치는 그 공부를 좀 해줘야 되고, 그 몰아치는 공부가 이제 1년 동안 좀 바짝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끊어지면 안 돼요. 이게 찔끔찔끔 할 것 같으면 저는 좀 비춥니다. 그거는 그냥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거고, 한번 몰아쳐가지고 한번 이렇게 바짝 한번 해보고, 그래서 대상자 됐을 때 그냥 시험 봐서 한번 기회 왔을 때 잡아야 돼요. 그러면 이게 찔끔찔끔 할 수 있는 뭐 시험도 몇 번 안 남았는데, 할 수 있는 그 여력도 안 되니까, 그래 계획을 잡으셔서 할지 말지부터 먼저 정하고 하겠다 생각했다면 이제 몰아쳐가지고 한번 이래 바짝 이래 하셔야 되고 오히려 또 기회가 될 수 있고 지금 같은 경우가 오히려 더 쉽게 붙을 수 있는 이래 기회가 될 테니까 시험 볼 수 있는 준비하는 사람은 오히려 소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냥 대상자 안 될 것 같으니까 시험 포기하고 있다가 또 갑자기 되는 이런 현상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고려해가지고 하여튼 쉽게 붙을 수 있는 이런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한번 되면 또 여러 가지 자존감 이런 게 높아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래 장점이 될 테니까 하여튼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쉽지 않은 길인데 하여튼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과정만 좋아서는 안 되고 결과가 반드시 이래 좋아야 되고 합격이라는 결과물이 나와야 되니까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조금 힘드시더라도 잘 참고요. 잘 정리하시면 이래 되겠습니다. 크게 보시고 지엽적인데 너무 꽂히지 말고 크게 보고 흐름 이런 것들 보고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들 판례들 이런 것들은 나중에 객관식으로 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이래 안달복달하게 이래 디테일한 거 이런 것까지 이래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기본적인 거 아까 외워두라는 거 그런 걸 미리 외워두는 거 이런 것들 짜투리 시간 내 가지고 외우고 공부하실 때는 좀 크게 이래 공부해 가지고 이게 원론적인 이야기들 덜 외우는 방법 이해를 많이 해놓으면 이래 덜 외우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래 자기 무기들을 자주 만들어 놓고 시험을 이래 준비하시면 크게 이래 부담 갖지 않더라도 이래 정리될 거고 자꾸 써보시고 쓰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래 필력을 자꾸 늘려가야 되니까 문장력 이런 것들도 쓰면 조금 좋아지게 되니까 쓰면 쓸수록 이래 좋아질 수 있도록 자꾸 써보면서 늘려갈 수 있도록 하시고 여기 오셔가지고 합격하신 분들이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대부분은 처음부터 잘하지는 못하고요. 쓰면서 이제 감을 좀 잡아가고 또 잘하시는 분들도 늘 잘하지는 못하고 중간에 또 틀리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잘한다는 평을 받는 사람이 시험장에서 떨어진 예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이 강의실에서 시험을 보신 분들이 좀 잘한다라고 소문나신 분들은 거의 다 중간 정도만 해도 거의 다 우수한 성적으로 랭킹 안에 들어갈 정도로 10등 안에 다 들어가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결과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만 잘 버티시면 그러면 실전 가서도 크게 다른 사람들이 이거 이상 준비를 못할 거다 준비를 못할 테니까 그냥 여기 과정에서 준비하신 대로요 정리하신다면 충분하게 실전도 통하게 이래 될 테니까 그런 형태로 이래 준비하시면 되고 지금 문제가 많이 기수가 많아지고 있으니까 그걸 조금 더 이래 대응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력적인 측면보다는 스킬적인 측면으로 해가지고 시간 안에 좀 짧게 이래 몰아가지고 좀 써주는 거 이런 것들이 기술적인 측면이 좀 요구되게 되니까 그런 것들도 항상 염두에 두고 공부만 이래 많이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표현해내고 이래 완성을 시키고 포장을 해내야 되는 그런 것까지 이래 시험에서 요구하니까 그런 것들 같이 이래 고려해가지고 기획하시면서 이래 연습하시면서 이래 정리하고
기본 강의 때 한번 써볼 거고, 그 민법 민속 써볼 거고, 그다음에 객관식 때도 민법 민속 이렇게 시험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러니까 매일 이렇게 시험을 이렇게 보게 될 테니까 오히려 강의보다는 오히려 시험을 더 많이 보게 할 그런 그 계획이니까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더 써보고 시험장 갈 수 있도록 그게 결국 남는 거고 실전에서도 이제 결국 그런 게 이제 도움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시니까 그런 것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원래도 이제 똑같이 이래 잘 정리해서 하여튼 다들 이래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이래 하시면 되고 빨리 붙고 이제 다른 거 하셔야죠. 이제 뭐 놀러 다니시고 이래 되니까 수험생 몇 분하고 이래 개인 연락처 이래 주고받으니까 카톡을 보는데 프로필 사진이 바뀌더라고요. 수험생 때 사진하고 이래 합격하고 나서 이제 사진하고 이래 뭐 꽃이 들어가 있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뭐 공치로 나가시고 뭐 이렇게 필드에서 사진 찍고 뭐 이렇게 가족 여행 가시고 뭐 이런 것들 이래 올라오셨던데 시험 끝내야지 뭐 그런 걸 기대할 수 있을 테니까 하여튼 계획을 그래 잡으셔가지고 잘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지금부터 중요한 게 하겠습니다. 동시행 항변권 논점 이렇게 정리하게 되는데 이거는 채권법 전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좀 사사시 정리한다는 기분으로 해서 각 주까지 다 내용들 모두 다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게 이래 필요하게 되겠죠. 자, 의부터 보시면 일단 여기서는 쌍무계약의 효력으로서 쌍무계약의 특질로서요. 쌍무계약은 서로 의무를 부담하는 이 쌍무계약의 특질은 서로 의무가 결련성을 가지고 있더라. 의존관계에 서게 되는 결련성을 이래 가지게 이래 되는 양 의무가 결련성을 이래 가지게 되는데 세 가지 모습이 성립상 결련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내 채무가 성립하는 이유는 상대방 채무가 성립하기 때문에 내 채무가 성립하는 겁니다. 따라서 상대방 채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예컨대 뭐 대금 주는 채무, 물건 인도 채무 이런 것들이 성립하지 않으면 내 채무만 성립할 수는 없다. 그래서 성립에도 의존관계 쓰게 된다. 성립에도 의존관계 있게 이래 되고 이행상 결련성으로서 상대방 채무가 먼저 이행될까요? 아니면 내 채무가 먼저 줘야 될지 물건을 먼저 주는 게 맞을까? 돈을 먼저 주는 게 맞을지 이런 문제되게 되는데 이것도 이행상 결련성으로서 동시에 주고받게 하는 게 가장 공평하기 때문에 이때 문제되는 게 동시행항변권. 동시행항변권의 문제가 이래 나오게 이래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하고 같이 연결해서 존속상 결련성 존속상 결련성으로 해서 양 채무 중에 하나가 물건 인도 채무가요. 물건 인도 채무가 그러니까 대금 지급은 이행 불능 문제가 없잖아요. 이행 불능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까 항상 여기서는 물건을 기준으로 보고 물건 인도 채무가 양당사자 책임 없는 사유로 소멸됐을 때, 멸실돼가지고 그 채무가 사라지게 됐을 때 타방 채무가 운명이 문제되거든. 타방 채무 운명이 이래 문제되고 일반적으로 그 위험 부담은 이 위험을 누가 부담할지 문제인데 이게 일반적인 위험, 민법에서 말하는 위험 부담은 대가 위험을 말해요. 대가 위험을 이래 말하기 때문에 대금을 받을 수 있는 이익을 위험을 대금에 관련된 이익을 누가 부담할지가 문제되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돈을 줘야 된다. 이 사람 채무는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얘 채무는 소멸됐지만 이 사람 채무는 소멸되지 않아서 대금 지급 채무가 그대로 유지되면 얘는 물건을 못 받는데 돈을 줘야 되니까 대가 위험을 부담하고 대가 위험을 부담하게 되고 이 사람 채무가 책임 없는 사유로 소멸되면 상대방 채무도 같이 소멸한다고 보면요. 같이 소멸한다고 보면 얘는 물건도 부셔지고 돈도 못 받게 되는 이래 그런 문제가 되니까 얘가 대가 위험을 이래 부담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기준점을 얘는 대금을 기준으로 해서는 채권자 그다음에 물건을 기준으로 해서는 채무자잖아요. 채무자가 되는데 지금 여기서 문제되는 게 채무자의 위험 부담주의라고 해가지고 물건 인도 채무자를 기준으로 물건을 기준으로 해서 불능되는 게 이거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서 물건 인도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다고 해서 상대방 채무도 같이 이래 소멸하는 것으로 처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 부담의 문제로 처리가 되니까 이거 두 개를 지금 연달아 보겠습니다. 이거 두 개를 동시행항변권, 위험 부담 이걸 보고 그다음에 다시 앞으로 가서 이제 채무불이행으로서 이행불능 이런 것들을 정리하게 이래 될 테니까 여기를 이제 지금부터 이래 정리하게 되는 거죠. 자, 쌍무 동시행항변권이란 쌍무계약상 당사자 일방이요 상대방이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동시행항변권이고 쌍무계약의 이행상 결련성입니다. 이행상 결련성에 기해서 이행 거절권을 이래 동시행항변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요건 1번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가 존재해야 됩니다.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이래 채무가 존재할 것이 이래 첫 번째로 나타나게 이래 되게 되고 첫째 줄에 동시행항변권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536조 1항 본문은요. 쌍방의 채무가 중요한 말이 동일한을 표시하세요. 동일한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할 것임을 요하게 이래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채무들이 물건 인도 채무와 그다음에 대금 지급 채무가 동일한 쌍무 계약으로부터 발생해야 돼요. 동일한 쌍무 계약으로부터 이래 발생해야 되고 만약에 양 채무가 존재해도 별개 계약으로 생겼을 때는 그거는 동시행 관계가 없어요. 동시행 관계가 인정되지 않게 이래 되게 되니까 쌍무 계약상 양 채무가 동일한 쌍무 계약을 전제로 해야 되고 우리 왜 비쌍무 계약에도 동시행 항변권이 해석상 인정되잖아요. 해석상 인정되는데 그 비쌍무 계약에서도 동시행 관계가 인정되려면 동일한 법률 요건으로부터 채무가 생겨나야 됩니다. 채무가 이래 발생해야 되고 하나의 계약을 기초로 해야 돼요. 하나의 계약을 기초로 해야 되는 거고 하나의 원인을 기초로 해서 채무가 생겨나야지 이행상 결련 관계가 생길 수 있고 따로따로 생겨났다면 채무가 이래 따로따로 생겨났다면 그때는 동시행 관계가 인정되지 않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그 전제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게 되고요. 각주 716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각주 716번 이래 보시면 쌍무 계약에 있어서 서로 대가 관계에 있는 당사자 쌍방의 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행 관계에 있고 또 하나의 계약으로요. 둘 이상의 민법상의 전년 계약을 포괄하는 내용의 계약을 이래 체결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민법상 전년 계약에 상하는 부분으로 서로 분리해서 각각의 전년 계약의 범위 안에서 대가 관계에 있는 의무만을 동시행 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 아니고 당사자 일방이 여러 의무를 포괄하여 상대방의 여러 의무와 사이에 대가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면요. 이러한 당사자 일방의 여러 의무와 상대방의 여러 의무도 동시행 관계에 있는 걸로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1대1 채무가 1대1 관계가 아니고 2대2 이렇게 여러 개의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도 전체가 동시행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비쌍무 계약입니다. 판례는요 양채무가 동일한 법률 요건으로부터 생겨서 공평의 관점에서 보아 결련적으로 이행시킴이 마땅할 때는 비쌍무 계약에도 확정했어요. 동시행 관계를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동시행은 쌍무 계약의 이행상 결련성을 위해서 나온 제도거든. 나온 제도인데 쌍무 계약이 아닌 영역에서도 동시행 관계를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공평의 관점에서 인정해 주게 되는데 취지가 셋째 줄에 계약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요. 그 쌍무 계약에 있어서 고유의 대가 관계에 있는 채무는 아니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계약 관계에서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약정 내용에 따라서 그것이 대가적 의미가 있어서 이행상 결련 관계를 인정해야 될 사정이 있으면 동시행 항변권을 이래 인정할 수 있게 이래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 이래 되게 되는데 자 지금부터 예를 보겠습니다. 비쌍무 계약에서 인정되는 해석상 인정되는 동시행 항변권 예가 각주 718번에 나와요. 각주 718번에 나오게 되는데 두 번째 단락의 첫째 줄에 쌍무 계약이 무효로 돼서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해야 될 경우 거기까지 반환해야 될 경우 그러니까 이게 법률행위가 원인 무효가 돼버립니다. 원인 무효나 아니면 취소돼 가지고 소급해서 무효가 되면 무효나 취소가 돼버리면